지금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또는 여러분이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28년 동안 병원장이자 임상종양학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의 병원 문을 통과한 7,000명이 넘는 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큰 소리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노인 환자의 85%는 실제로 암 그 자체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치료로 죽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릴지 압니다. 어떻게 의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거의 30년 동안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수천 건의 환자 파일을 검토하고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은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료계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 폭탄입니다. 지금 당장 목을 만져보십시오. 손가락으로 목 옆을 따라 쓸어내려 보십시오. 작은 혹이 느껴지십니까? 압통이 있습니까? 이제 턱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까? 이 느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부터 나눌 내용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암이 있으시든 암에서 생존하셨든 암을 예방하려고 하시든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거의 모든 주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노인 환자가 초기 단계 암을 가지고 옵니다. 종양은 작습니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실제로 그것과 함께 살아왔고 관리해왔고 통제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이 확정되는 순간 프로토콜이 작동합니다. 자동으로 표준화되어 40세에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프로토콜이 75세에게 적용됩니다. 공격적인 화학요법, 고용량 방사선, 최대 개입, 그리고 아무도 가족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노인 환자의 면역체계는 젊은 사람의 면역체계와 같지 않습니다. 이미 아마 60%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포 재생이 더 느립니다. 장기 기능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몸이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균형을 완전히 파괴하는 치료를 가합니다. 저는 그것이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화학요법은 단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백혈구 수치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골수를 차단합니다. 장내벽을 파괴하여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3주 안에 제 진료실에 독립적으로 걸어 들어왔던 환자가 이제 침대에 누워있게 되고 먹을 수 없고 몸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감염으로 고통받습니다. 암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존 치료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수십 년 동안 이런 치료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 기관의 환자 결과를 분석한 후 우리가 노인 환자의 성공을 측정하는 잘못된 지표를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양 축소를 측정합니다. 남은 삶의 질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면역체계 보존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여전히 손주들을 안을 수 있는지, 식사를 할 수 있는지, 혼자 화장실에 걸어갈 수 있는지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저는 나이든 환자가 치료에서 생존할지를 실제로 예측하는 특정 생체 지표를 공개할 것입니다. 단지 암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암과 싸우기 위해 하는 것에서 생존하는지를요. 치료 전, 중, 후에 세포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정확한 영양 프로토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 연령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의사들을 압박하는 제도적 압력을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팀과 이런 대화를 탐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드리겠습니다. 28년 후 제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방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최선의 치료가 가장 공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몸의 자연적 지능과 함께 일하는 것이 그것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병원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것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하십시오. 다음에 나올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완전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과 앞으로 6개월 안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이고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종양학과 과장으로 28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이 초기 단계 암을 가지고 희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치료가 그들을 구할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 문을 통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85%가 우리에게 전혀 오지 않았다면보다 우리의 치료에서 더 빨리 악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의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의 실패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드릴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일어서 보십시오. 앞으로 5걸음 걸어보십시오. 몸이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다리가 강하게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무겁게 느껴졌습니까? 무언가의 몸을 지탱해야 했습니까? 그 느낌, 그 망설임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면역 체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65세 이상일 때 면역 체계는 여러분과 급속한 암 진행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80세 환자와 40세 환자가 둘 다 같은 화학요법 프로토콜을 받을 때 약물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젊은 환자는 회복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은 독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포는 부수적 손상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환자는 그들의 골수는 이미 20년 전보다 30% 적은 백혈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은 감소된 용량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포 복구 메커니즘이 더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75세의 몸에 공격적인 화학요법을 투입할 때 우리는 단지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몸이 가진 마지막 방어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병실마다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가 작은 종양을 가지고 오시는데 기력도 괜찮고 여전히 직접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표준 치료를 시작합니다. 3주 안에 그분은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2달 안에 면역체계가 단순한 호흡기 감염도 막아낼 수 없어서 폐렴에 걸립니다. 4개월 안에 암을 늦출 방어막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암이 3군데 새로운 곳으로 퍼집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치료 관련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죽음을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오신 박 여사님이 기억납니다. 78세셨습니다. 2기 대장암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히 수술 가능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여전히 손주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표준치료법은 수술 후 6개월간의 강력한 항암 치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혈액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이미 낮은 편이었습니다. 간 효소 수치는 기능 저하에
초기 징후를 보였습니다. 근육량은 최적 범위 이하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표준 치료법을 따른다면 눈에 보이는 종양은 제거할 수 있겠지만 몸의 다른 곳에 미세한 암세포가 자리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 병원 자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전체 용량의 항암 치료를 받은 75세 이상 환자들은 60일 이내에 심각한 감염이 생길 확률이 72%였습니다. 41%는 원래 부위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18개월 이내에 2차 암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학 실천 방식 전체를 바꾸게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다른 그룹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부드러운 치료를 선택한 환자들, 면역 체계 강화를 먼저 집중한 환자들, 몸의 자연 방어력을 키우면서 항암 치료를 지연하거나 줄인 환자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표준 치료법을 받은 환자들보다 평균 2.3년을 더 사는 것을 봤습니다. 2.3년입니다. 이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손녀의 졸업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과 명절을 한 번 더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에 튜브를 꽂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대신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골든타임은 진단 후가 아닙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면역체계가 아직 재건될 힘이 있을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암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치료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28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환자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수천 건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안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천천히 자라는 종양을 가지고 온 노인 환자들은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그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암이 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염 때문에, 장기 부전 때문에, 단순히 포기해버린 몸 때문이었습니다. 75세 환자의 몸속에서 고용량 항암제를 주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은 암세포와 건강한 면역세포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강한 면역체계를 가진 젊은 사람의 경우 몸이 그 방어막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면역체계는 이미 약 60%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항암치료가 남아있는 면역세포의 또 다른 40%를 파괴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치명적인 연쇄 반응입니다. 환자가 첫 번째 항암치료를 마칩니다. 백혈구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단순한 감기가 폐렴이 됩니다. 작은 상처가 심각한 감염이 됩니다. 종양학팀은 항생제를 처방하고 이것은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장내 세균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환자는 메스꺼움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근육량을 잃습니다. 장기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암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오신 박 여사님과 함께 이 정확한 순서가 펼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초기 단계 대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79세였습니다. 종양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종양 전문의는 즉시 강력한 항암 치료에 이어 방사선 치료를 권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케이스를 검토했고 바이오마커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림프구 수치가 이미 낮았습니다. 알부민 수치는 영양실조를 보여줬습니다. 간 효소는 해독 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용량으로 표준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 박 여사님은 암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치료 자체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약 30%밖에 안 된다고 말입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종양 전문의가 왜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개별 환자가 아니라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암의 유형과 단계를 기반으로 한 치료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79세의 몸이 실제로 우리가 하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멈춰서 평가하라고 말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의료계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이것입니다. 암 치료의 5년 생존율 통계를 보시나요? 그것들은 대부분 젊은 환자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를 분리해서 75세 이상 환자들만 보면 숫자는 참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령의 암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령이 공격적인 치료를 더 치명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바이오마커는 단순한 혈액 검사입니다. 림프구 수치, 알부민 수치, CBI 능성 단백질, 간과 신장 기능 지표. 이것들은 몸이 얼마나 예비 능력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 수치들이 이미 경계선에 있다면 독성 화학물질로 시스템을 넘치게 하는 것은 작은 불을 끄려고 집 전체를 물에 잠기게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익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박 여사님의 가족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몸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알부민 수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고품질 단백질, 간 해독을 지원하는 특정 영양소, 부드러운 면역 지원 화합물. 3개월 후 그분의 바이오마커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수정된 훨씬 낮은 용량의 항암 치료법을 사용했습니다. 표적화되고 신중하고 그분의 나이를 존중하는 박 여사님은 오늘날까지 살아계십니다. 4년 후입니다. 암을 강하게 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몸을 파괴하는 대신 몸과 함께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28년 동안 저는 서울, 부산, 그리고 한국의 모든 주요 병원, 암병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살아남은 환자들은 가장 공격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고령 환자에게 진짜 살인자는 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살인자는 암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하는 치료입니다. 70세 이후에 표준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0년 동안 여러분을 보호해온 면역체계는 30대였을 때와 비교하면 약 40% 수준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백혈구 생산이 느려집니다. 골수가 세포를 더 천천히 재생합니다. 간이 독소를 덜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것들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제 이미 약해진 시스템에 공격적인 항암화학요법을 투입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몇 명의 적을 죽이기 위해 도시 전체를 폭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치료는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건강한 세포, 약해졌지만 여전히 기능하는 면역 방어체계,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표준 프로토콜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지 2주 이내에 70세 이상 환자 대부분은 남아있는 면역 기능의 20-30%를 잃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구하기 위한 바로 그 치료가 여러분의 유일한 진짜 방어 메커니즘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74세 박씨 환자를 봤습니다. 초기 단계 대장암이었습니다. 종양은 국소적이었습니다. 에너지 수준도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3km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종양학 팀은 즉각적인 공격적 항암화학요법을 권했습니다. 여스차례 사이클, 표준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먼저 면역 지원에 초점을 맞춘 수정된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제 의견을 기각했습니다. 병원 정책상 표준 치료 지침을 따라야 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씨는 도움 없이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졌지만 그것은 가장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붕괴되어 폐렴에 2번이나 걸렸습니다. 면역체계가 더 이상 불량세포를 억제할 수 없게 되면서 치료 중에 암이 실제로 퍼졌습니다. 박 씨는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지 6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원래의 암 때문이 아니라 치료 합병증으로 인한 전신 장기 부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수천 명의 고령 환자에게서 관찰한 패턴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70세나 80세라도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여전히 천천히 자라는 암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령 환자들은 남은 생애 동안 절대 죽음에 이르지 않을 작은 종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암들은 너무 천천히 자라서 다른 자연적인 원인이 먼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공격합니다. 40세 신체를 위해 설계된 프로토콜을 80세 시스템에 사용합니다. 제약적 접근법은 여러분의 몸이 부수적 손상을 감당하고 재건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은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빠르게 재건할 수 없습니다. 항암화학 요법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으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치료를 고려하기 전에 3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면역체계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단순한 혈액 수치가 아니라 실제 기능적 능력 말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특정 암의 성장 속도는 얼마나 됩니까? 모든 암이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셋째, 완전한 시스템 붕괴 없이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치료를 견딜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표준 프로토콜을 시작하려는 서두름 속에서 무시됩니다. 압력은 병원 행정과 보험 지침, 그리고 더 많은 치료가 더 많은 돌봄과 같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의 두려움 기반 의사 결정에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는 종종 더 빠른 쇠퇴를 의미합니다. 어떤 암 치료에 동의하기 전에 의사에게 요구해야 하는 생체 지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핵심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전역에서 4,000건이 넘는 고령 환자의 암 사례를 검토한 후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제 동료 3명은 우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제약회사와 병원 행정위원회의 반발이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미만 환자에게는 꽤 잘 작동하는 표준암 치료 프로토콜이 70세 이상에게는 사형 선고가 됩니다. 제 말의 의미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고령 환자가 젊은 사람과 같은 항암화학요법 용량과 방사선 강도를 받으면 그들의 면역체계는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붕괴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 수백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7, 8세 환자가 이기 대장암을 가지고 옵니다. 완전히 치료 가능합니다. 종양학팀은 표준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최대 용량 항암화학요법, 공격적인 방사선 일정, 6주 이내에 같은 환자가 폐렴에 걸립니다. 그 다음 폐혈증, 그 다음 다발성 장기부전. 사망진단서에는 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암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죽인 것입니다. 표준 항암화학요법 중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나이 때문에 이미 낮아진 백혈구 수치가 첫 번째 치료 주기 나이에 70, 80% 떨어집니다. 면역세포의 60%를 생산하는 장내벽이 파괴됩니다. 새로운 면역 병사를 생산해야 하는 골수가 생산을 거의 완전히 중단합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방어할 군대 없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범죄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프로토콜을 결정하는 의료 지침은 평균 연령 14세 환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70세가 아닙니다. 80세가 아닙니다. 90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75세 몸은 중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라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아이에게 성인 약물 용량을 주고 왜 살아남지 못하는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연쇄 반응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면역 체계가 파괴되면 입안에 있는 세균조차 이겨낼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폐렴은 불운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혈류를 타고 퍼지는 감염은 합병증이 아닙니다. 보장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약해진 심장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독성 부하로 신장이 기능을 잃기 시작하고 간이 이 독성 화학물질을 처리하려다 포기할 때 의료진은 이것을 암, 진행이라고 부릅니다. 진행된 질병으로 인한 치료 실패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병실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차트를 검토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환자들은 암이 퍼져서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화된 몸이 견딜 수 없는 치료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병원 행정부로부터 이러한 프로토콜을 유지하라는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험회사들이 보수적 관리와 신중한 모니터링보다 공격적 치료에 훨씬 높은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항암화학요법 주기는 면역지원 치료와 신중한 모니터링보다 15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제가 병원 이사회 회의에서 노인 환자를 위한 대안적 병기 분류 전략을 제안했을 때 프로토콜 변경이 우리의 분기별 목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잠시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치료 결정이 병원 수익 목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존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의 78살 된 몸이 견딜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최대한의 개입을 밀어붙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암 환자의 85%가 기존 치료를 시작한 후 2년 이내에 사망하는 이유입니다. 암이 치료 불가능해서가 아닙니다. 치료 자체가 그들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방어 체계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서 매일 가족들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5번째 중요한 진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가장 큰 살인자는 암 자체가 아닙니다.
젊은 몸을 위해 설계된 치료 프로토콜을 노인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 비극이 펼쳐지는 것을 보아왔고 70세 또는 80세 사람이 공격적인 항암화학 요법을 받을 때 그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령자가 표준 용량의 항암화학 요법을 받으면 72시간 이내에 면역 체계가 붕괴됩니다.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붕괴됩니다. 백혈구 수치가 너무 극적으로 떨어져서 단순한 감기조차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저는 초기 단계 암을 가지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온 환자들이 치료 시작 2주 이내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암으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폐렴으로, 감염으로, 그들의 몸이 견딜 수 없었던 치료로 인한 장기 부전으로 죽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병원에서 사용되는 항암화학요법 투여량 지침은 주로 40세에서 60세 사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발되었습니다. 70세가 아닙니다. 80세가 아닙니다. 90세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장이 40% 용량으로 기능하고 간이 약물을 거의 처리하지 못하고 골수가 30년 전의 절반밖에 혈액세포를 생산하지 못하는 85세 할머니에게 똑같은 공격적인 프로토콜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광기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압박과 법적 책임 때문에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제안하면 병원 행정부는 적절한 표준 치료가 따라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사가 최대 용량의 항암화학요법 대신 면역 지원을 권장하면 가족들은 때때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것이 환자를 파괴할 것을 알면서도 공격적인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 저는 면역 강화를 동반한 신중하게 관리된 지지치료와 비교했을 때 공격적인 항암화학 요법을 사용하면 5년 생존율이 실제로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한 치료가 그들을 더 빨리 죽입니다. 이제 면역 체계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암과 싸우는 T세포를 생산하는 흉선이 원래 크기의 15%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매일 암세포를 파괴하는 전사인 자연살해 세포는 더 느려지고 덜 효과적이 됩니다. 면역 기능의 70%를 통제하는 장내 미생물총은 고갈되고 불균형해집니다. 항암화학 요법이 이미 취약한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흰개미를 죽이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일부 암세포를 죽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전체 구조를 파괴합니다. 행동할 황금 시간은 치료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일단 공격적인 항암화학 요법을 시작하면 면역 체계에 대한 손상은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노인 환자가 표준 치료를 견딜 수 있는지 예측하는 3가지 특정 바이오마커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 알부민 수치입니다. 알부민이 데시리터당 3.5g 미만이면 항암화학 요법이 일으키는 손상을 몸이 복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림프구 수입니다. 절대 림프구 수가 1,000 미만이면 치료를 견딜 만큼 충분한 면역세포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크레아티닌 청소율입니다. 신장 기능이 50% 미만이면 항암화학요법 약물이 혈액의 독성 수준으로 축적됩니다. 이 3가지 간단한 혈액 검사가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양학자들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들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표준 요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시스템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70세 이상이고
암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항암화학요법이 시작되기 전에 이 3가지 검사를 요구하십시오. 이것을 적으십시오. 알부민, 림프구수, 크레아티닌 청소율. 이 수치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을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치료가 시작된 후가 아니라 시작되기 전에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은 의료계의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만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72살입니다. 병원 회의에서 해야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고령의 부모님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암 자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생사를 가릅니다. 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환자의 기본 면역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채 표준 치료법에 즉시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35살과 75살이 똑같은 병기의 대장암 진단을 받으면 한국 병원들은 보통 거의 동일한 치료 계획을 권장합니다. 같은 항암제, 체표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같은 용량 계산, 같은 방사선 치료 일정. 하지만 첫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75살의 면역 체계는 단순히 약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면역 T세포를 생산하는 흉선은 70살이 되면 거의 없어집니다. 골수는 백혈구를 30% 덜 생산합니다. 면역 기능의 70%를 담당하는 장내 미생물은 대부분의 다양성을 잃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미 약해진 시스템에 최대 용량의 항암제를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는 죽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폐렴, 폐혈증, 장기 부전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모든 것도 함께 죽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만 이 패턴이 400번 반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80대 여성이 초기 위암으로 들어옵니다. 신체적으로는 걷고, 식사하고, 손주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적인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2주 안에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4주 안에 병원 내 폐렴이 발생합니다. 8주 안에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폐혈성 쇼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녀를 죽인 것은 무엇일까요? 치료가 암을 파괴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녀의 면역 체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시행하지 않는 특정 검사가 있습니다. 면역 노화 패널이라고 하며 5가지 중요한 지표를 측정합니다. CD4 대 CD8 T세포 비율, 자연 살해세포 활성도, 인터루킨 6 수치, C반응성 단백질, 그리고 호중구 기능입니다. 이 5가지 숫자는 고령 환자가 항암 치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환자가 항암 치료 자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임상진료에서 은퇴하기 전 마지막 3년 동안 저는 70살 이상의 환자에게 이 검사를 먼저 시행하지 않고는 표준 치료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온 고령 암 환자의 60%가 면역 지표가 너무 낮아서 항암 치료가 암보다 먼저 그들을 죽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 60%를 위해 저는 면역 우선 치료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계했습니다. 암을 건드리기 전에 우리는 8주 동안 면역 기능을 재건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특정 공급원에서 나온 고용량 흡수성 단백질 하루 80g, 자연 살해 세포를 증가시키는 약용버섯 추출물, 장내 세균을 재건하기 위한 특정 발효식품,
한국 노인의 90%가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비타민 D 교정, 그리고 혈액 검사를 기반으로 한 표적 미량 영양소 치료, 면역 지표가 안전한 수준으로 개선된 후에야 암 치료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수정된 치료법을 사용했습니다. 더 긴 기간에 걸쳐 분산된 낮은 용량, 가능하면 방사선 대신 온열 치료, 광범위 항암제 대신 표적 약물.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 고령 환자들은 표준 치료법 그룹보다 평균 26개월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몇 달을 병실의 기계에 연결된 채로가 아니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보냈다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이 접근법을 너무 느리다고 말합니다. 암을 공격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습니다. 치료가 환자를 죽인다면 암을 공격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종양을 파괴하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인간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일 고령에 부모님이나 당신 자신이 암 진단을 받는다면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치료를 선택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면역 체계가 어떤 치료든 견딜 수 있는가입니다. 항암제 한 방울이 몸에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면역 기능 검사를 요구하십시오.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능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살린 정확한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병원에서 매일 시행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하십시오. 85%의 고령암 환자가 사망하는 이유는 암이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암이 제거되기 전에 공격적인 치료로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3개 주요 병원에서 28년 동안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치료가 적을 죽이는 것보다 더 빨리 방어 체계를 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합니까? 우리는 먼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싸웁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2부까지 프레임워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2시간 동안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면역 지표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항암 치료를 건드리기 전에 5가지 특정 바이오마커를 검사합니다. 백혈구수는 4,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부민은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헤모글로빈은 2볼 이상, 림프구 비율은 20 이상, 그리고 C반응성 단백질은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수치들이 범위 안에 있지 않으면 항암 치료는 종양보다 환자를 더 빨리 파괴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몇 주 안에 환자를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 검사들을 받으십시오. 의사에게 이 수치들을 요구하십시오. 거부한다면 즉시 다른 병원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 대사 리셋 치료법을 시행하십시오.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삽니다. 케톤이나 지방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치료든 시작하기 14일 전에 제 환자들은 수정된 단식 치료법을 따릅니다. 전구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식사합니다. 식사 시간 동안 60g의 흡수하기 쉬운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부드러운 두부, 찐 흰살 생선 또는 계란 3조각입니다. 붉은 고기는 안 됩니다. 가공식품도 안 됩니다. 식사 시간 외에는 레몬 반 개를 짠 미지근한 물만 마십니다. 이것은 근육량을 보존하면서 암세포를 굶깁니다. 저는 제 환자들을 지켜보며 이것을 배웠습니다. 치료 전에 우연히 식사를 걸은 환자들이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세 번째 요점입니다. 체내 산소 공급을 늘리십시오.
암은 저산소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제 환자들은 정확히 20분 동안 심호흡을 합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호흡입니다. 4박자로 들이마시고 7박자 동안 참고 8박자로 내쉽니다. 이것은 혈중 산소 농도를 최대 30%까지 증가시킵니다. 아무것도 먹기 전에 이것을 하십시오. 열린 창문 근처에 앉아서 이것을 하십시오. 네 번째 요점입니다. 장내 미생물 회복입니다. 항암 치료는 면역세포의 70%를 생산하는 장내 세균을 파괴합니다. 치료 2주 전부터 치료 기간 내내 매 끼니마다 발효식품을 섭취하십시오. 집에서 담근 김치, 무가당 요구르트, 된장입니다. 이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항암 치료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요점입니다. 온열 요법입니다. 일주일에 3번. 환자들은 정확히 섭씨 42도의 물에서 15분을 보냅니다. 더 뜨겁지 않게 합니다. 이 온도는 암세포를 면역체계가 볼 수 있게 만드는 열충격 단백질을 유발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 종양 표지자가 20에서 30% 감소하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요점입니다. 절대적인 수면 지침입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완전한 어둠과 침묵을 유지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2가지 항암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은 이 시간 동안 깊은 수면 상태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것은 치료의 절반을 건너뛰는 것과 같습니다. 7번째 요점입니다. 치료 강도를 40% 줄이고 기간을 60% 연장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저는 더 긴 기간에 걸쳐 더 적은 용량을 투여합니다. 암은 천천히 죽지만 환자는 살아갑니다. 공격적인 치료법은 검사상으로 종양을 더 빨리 축소시킬 수 있지만 환자는 치료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저는 6개월의 깨끗한 검사 결과를 보고 7개월에 당신이 사망하는 것보다 12개월 후에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제가 언급한 5가지 생체 지표를 적으십시오. 이 영상을 담당 의사에게 가져가십시오. 이 특정 검사들을 요청하십시오. 사랑하는 분이 70세 이상이고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이 수치들을 요구하십시오. 지금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저는 면역 체계를 먼저 보호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속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이것을 여러분이 내린 결정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이 악몽에 직면한 모든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누군가의 부모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부모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표준 치료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퍼뜨려야 합니다. 저는 민준 이 박사입니다. 저는 잘못된 치료법을 믿었던 임종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계속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양 전문의와 이러한 치료 옵션을 논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세 드신 가족의 현재 암 치료 계획을 검토하도록 도와드리시겠습니까? 이 박사의 면역 중심 접근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의학 정보에 접근하려면 구독해 주시고, 정보에 입각한 암 치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